어제 미국과 중국 정상 간 통화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머스크 갈등에 묻혀서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지만 당연히 시장이 굉장히 기다리던 뉴스였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전해 소식에 따르면은 중국이 미국 상위 3대 자동차 제조업체에 히토류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 임시 수출 허가를 발급했다고 소식통이 전하고 있습니다. 일부 허가는 최소 6개월간 유효하다고 나왔는데요. 결국 두 정상 간 통화가 있었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히토류 제한이 풀렸다는 것은 적어도 미중 무역 갈등 지금 완화 국면인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일 런던에서 미국 협상 다시 시작된다는 소식도 함께 나왔습니다. 어제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린 트럼프와 머스크 간의 극한 갈등, 그리고 현지 시간 뉴욕 밤에 전해드렸죠. 머스크가 먼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다, 이런 얘기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트럼프가 이 유화적인 제스처를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앱스타인 리스트를 거론한 것이 너무 이 영린을 건드린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드는데요. 하지만 트럼프도 오늘 확전은 피했고 오늘은 머스크 트럼프 더 이상 말싸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백악관에서 이 트럼프와 머스크 간 중재를 위해서 전화 통화를 연결할까, 이런 의견 나왔는데 트럼프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산됐고요. 양측이 지난 3월 우정의 표시로 트럼프가 빨간 테슬라를 샀죠. 이거를 트럼프가 매각하거나 나눠주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화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튼 머스크가 한 발 물러선 뒤에 이 오버마켓 시장에 이 테슬라 주가가 조금 회복하는 모습은 보였는데 오늘 본장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좀 이어졌고요. 다만 많이 회복하지 못하고 장 막판에는 좀 내려오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일련의 사태를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조롱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한 러시아 고위 관계자가 일론 머스크에게 정치적 망명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하원의 이 드미트리 노비코프라는 그런 의원이었는데 머스크가 정치적 망명이 필요하다면 러시아가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머스크가 러시아로 망명할 리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놀리는 것이죠. 이번 갈등이 그만큼 전 세계 주목을 끌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매크로를 보실 때 지금 노동이 너무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ADP 고용 보고서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죠. 하지만 ADP는 전초전이고 진짜 데이터는 오늘 나온 미국 정부의 고용 보고서였습니다. 이게 나름은 잘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당장 미국 경제가 임박해서 침체 걱정을 하기에는 이르다, 이런 점을 이번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비농업 고용 지수를 보시면, 논파암 페이로를 보시면은 이번에 나온 게 13만 9천 개, 예측이 12만 6천 개였는데 13만 9천 개로 소폭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전달 데이터가 17만 7천 개에서 3만 개가 사라져가지고 14만 7천 개가 나오는데요. 결국은 줄어든 전월 숫자에 비해서도 이번 달이 더 고용 순증이 줄었지만 최근 시장이 반영해 놓은 숫자는 아마도 이거보다 더 미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ADP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여튼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상황에서 그건 아니라는 예측을 뛰어넘는 그런 결과가 일단 나왔기 때문에 이걸 본 오늘 장기물 국채 시장 움직임이 10년물 기준 다시 4.5%를 넘는 수준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숫자가 이게 너무 좋은 괴물 같은 숫자라기보다는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이 장기 금리가 약간 노동이 안 좋을 거를 대비해서 미리 내려갔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번 달 수치를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는 그런 숫자를 확인하고 좀 되돌림 현상을 보였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숫자를 조금 더 보면은 시간당 임금이 3.9% 올라서 컨센 3.7%를 넘었고요. 다만 이 경제활동 참가율 보니까 62.4% 찍어서 전월과 컨센 42.6보다 조금 내려간 그런 약간은 혼합된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따라서 아주 너무나 좋은 숫자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보니까 이게 4.2로 동일했거든요. 근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지난달은 4.187, 이번 달은 4.244가 나와가지고 둘 다 반올림하면 4.2이긴 한데 올라간 그런 4점이다. 4.2이긴 한데 조금 질이 다른 4.2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좋고, 그러나 이런 건 너무 지엽적이기 때문에 너무 이런 걸 매몰되지는 마시고 여튼 실업률의 방향을 굳이 우리가 보자면 아래쪽보다는 위쪽이라는 거, 증가하는 방향이라는 것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고용보고서를 본 트럼프 또 한번 강력하게 파월을 압박했습니다. 전날 또 ECB가 기준금리 내려가지고 2%로 내렸죠. 이거와 결합해서 트럼프가 연준의 너무 늦은 대응은 재앙이다. 유럽은 벌써 10번이나 내렸고 우리는 한 번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잘하고 있다. 한 번에 1%포인트를 풀로 내리자 로켓 연료처럼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글을 얘기했고요.
또 글을 올려가지고 만약 연준이 지금 금리를 내리면은 만기가 다가오는 부채에 대한 단기 장기 이자율을 대폭 낮출 수 있다. 바이든은 대부분 단기물로 국채를 찍었다. 지금은 사실상 인플레이션도 없는데 만약 다시 인플레가 나타나면 그때 금리를 올리면 된다. 정말 굉장히 단순하다. 이거는 결국 파월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차입 비용 훨씬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국채 롤오버가 굉장히 많죠. 이거 과거 전해드린 바 있는데 아마 내용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걸 다시 찍어서 돌려줘야 되는데 바이든 때 트럼프 얘기한 대로 단기물을 좀 많이 찍어서 그 단기물 만기가 올해 막 엄청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를 단기물 돌아오는 걸 단기물로 다시 찍어서 내보내려면 단기 금리가 낮아져야 국채 이자 비용이 줄고 그래야 미국 정부 빚이 줄어드는데 연준이 버티고 서서 이거를 안 내려주니까 미국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더 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이 장기 관련해서는 단기물 금리를 내린다고 이 장기물 금리가 내려갈지 여부는 사실 알 수 없죠. 별개죠.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장기물 금리는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금리만큼은 기준금리에 강하게 연동되기 때문에 바이든 시절 찍은 막대한 단기채를 단기채로 돌려 막는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안 내려주니까 미국 정부 이자 비용이 지금 더 내야 되는 상황이다. 요렇게 논리만 좁히자면 요거는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튼 오늘도 장기물 금리는 많이 올랐고요. 시장은 9월은 돼서야 기준금리 인하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꾸 유럽 얘기하는데 미국이 기준금리 잡아놓는 동안 유럽이 굉장히 많이 내렸죠. 지금 물가만 보자면은 사실 유럽은 지금 CPI 1.9% 찍어서 안정권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우리는 물가와의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선언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도 사실은 CPI 2.3, PC 2.1 나와서 물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입장만 보자면 봐봐라. 유럽은 2% 초중반 때 이때 계속 금리 내린 거죠. 2% 초중반 때 물가 나올 때 계속 금리 내렸고 심지어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와의 싸움이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같은 중앙은행인 연준 너네는 뭐하냐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고요. 결국 키는 관세인 거죠. 불스비 총재도 얘기하지만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관세 때문에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걸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내가 눈에 말하지만 관세로 인한 인플레는 미미하다는 게 내 주장이고 만약에 관세 때문에 물가가 자극받는다면 기준금리 지금 내려서 부작용 때문에 물가가 다시 자극받는다면 그때 다시 금리를 올리면 되잖아. 지금 당장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단기물도 찍어야 되는데 심지어 재정적자 너무 늘어가지고 다들 문제라고 하는데 심지어 이것 때문에 머스크랑도 싸웠는데 재정적자 줄이려면은 채권 이자 줄여야 되고 바이든 때 많이 찍은 단기채 롤오버를 좀 저렴하게 하려면 적어도 단기 금리는 내려야 미국 정부 숨통이 트이잖아. 이런 게 지금 트럼프가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트럼프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튼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늘 증시는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오늘 고용지수 호조가 미국 침체에 대한 공포를 또 완화시켰고요. 그 외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갈등이 완화되고 있다는 소식 긍정적으로 반영되면서 다우, S&P 500, 나스닥 모두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괄부 구독과 좋아요, 텔레그램 사랑, 또 많은 시청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